후 발표 준비를 위한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의 일부입니다. 아무튼 동아리 학생들, 학생회 애들 모이면 그거 전부 다 토의예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죠. 다들 모였구나 라면서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있죠. 오늘은 우리 동아리에서 발표할 주제를 확정하고 1. 내용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었지. 2. 1.2라고 하는 오늘 모임의 목적을 확인하고 있다. 그저께까지 진행된 동아리 단톡 과제방 대화방 투표 결과 배의 석세포 주제로 탐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어. 기존의 대화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이 주제를 제시한 수민이의 설명을 먼저 듣고 논의를 진행하자 라면서 이 논의의 순서를 제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 배를 먹다가 생긴 호기심 때문에 설정한 주제야. 개인적 경험 때문에 설정 주제를 설정했다. 이야기. 배의 과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란 알갱이가 보이지? 라면서 니들이 알고 있는 일종의 배경 지식을 확인한다. 이 노란 알갱이가 바로 석세포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덩어리야. 석세포는 네모, 리그닌이 축적되어 두껍고 단단하게 발달한 세포벽만 남고 내부의 원형질은 죽은 세포인데 열매뿐만이 아니라 줄기나 잎에도 존재해. 석세포의 개념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까지. 이러한 세포들은 식물체의 형태를 만들고 지지하며 보호하는 역할을 해. 석세포의 개념, 석세포의 역할. 배의 중심부 씨앗 주위에는 좀 더 촘촘하게 모여 있어. 초식 동물이나 물리적 충격, 건조한 기구 등으로부터 씨앗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역할 이야기 또 해줬네. 석세포는 배의 아삭한 식감에 기여하지만 장점. 지나치게 많으면 푸석푸석한 모래처럼 씹히는 불쾌감을 주기도 하지. 사람 입장에서의 단점. 생물의 생존에 죽은 세포가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흥미로워서 주제로 제시해 보았어. 내가 이것을 주제로 선정한 이유. 주제를 선정한 계기는 배를 먹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계기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주제를 선정을 했어 라고 이야기 됐을까요? 배가 다른 과일과 식감이 다른 이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자신의 경험 정말 흥미롭다라면서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흥미롭다라면서 그 감상을 직접 제시했습니다. 모두를 둘러보며 이거는 반언어가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이죠.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줘 라면서 모두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나는 다른 주제를 골랐지만 투표는 석세포에 했어. 환경 분야에서 주제를 탐색하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대신할 친환경 소재로 배의 석세포가 각광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읽고 흥미를 느껴 관련 자료를 좀 찾아뒀었거든. 석세포에 투표한 이유. 그거는 뭐예요? 기사를 읽고 흥미를 느껴서. 역시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수민이가 가져온 주제와 내가 읽은 자료를 종합하면 발표의 내용을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배의 식감에 영향을 주는 석세포가 환경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로군. 이라고 하면서 요 대사는 뭐예요? 준기의 발언을 재진술, 요약, 재진술 한 거지. 이견이 없으면 이 주제로 발표 내용을 구성해 보기로 하자라면서 주제를 제안. 그래, 동의하고 일단 석세포의 개념과 형성, 기능을 중심으로 내가 조사한 자료로 앞부분을 구성을 하고 끊어. 준기가 자른 자료로 석세포의 쓰임을 설명하는 내용을 추가하면 어떨까? 물어보면서 제안하고 물어보면서 제안하는 거는 이야기를 듣는 상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말하기 방식이죠. 그리고 뭘 제안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발표의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좋은 생각이야. 동의하고요. 그러면 내가 발표에 초고를 제안해 볼게. 조심스러운 말투로 모두를 둘러보는 건 비언어, 조심스러운 말투는 반언어. 적 표현 방법. 조사해온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까지 줄 수 있겠어? 라면서 물어보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요청이지. 주말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내일까지 준다면 초고 작성을 앞당겨 시작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라면서 조심스러운 말투 반언어. 옆에 2번 문제에서는 반언어라는 말 대신에 준언어라는 말을 썼네요. 주말에는 다른 일이 있어서 자신에 대한 처지, 이렇게 할까요? 자신의 처지를 고려해서 물어보고 있어. 역시 상대방이 부담 느끼지 않게. 내가 찾은 자료는 여기 있어. 자료 일부를 따로 표시를 하면서 어서 오세요. 화작 18페이지. 이 자료들이 주로 내가 참고한 자료야. 먼저 읽고 정리를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어우 착한 자식.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종이를 내밀면서 요렇게 따로 표시를 하며 종이를 내밀며 얘네들 전부 다 뭐예요? 행동이니까 비언어적인 표현 방법이죠. 이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내가 찾아줄게. 종이를 훑어보면서 비언어 핵심적인 것만 골라서 잘 정리해 놓는 걸 상대방을 칭찬. 시각화된 자료도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 보여. 정리를 잘 했다. 그 정리에 대한 이유까지. 그래서 칭찬할 때는 이유를 같이 대줘야 돼. 고마워. 뭐가 고마워? 미안해. 뭐가 미안해? 이거 얘기해야 돼. 그게 말하기 방식이에요. 머리를 긁적이며 비언어. 뭘 서두르나 급하게 정리해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좋게 봐줘서 고마워. 나 부족해. 자신의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칭찬 최소화. 겸양의 자세를 지니고 있다. 겸양의 태도. 좋게 봐줘서 고마워. 이야기. 옆에 1, 2번 넉넉하게 2분 드릴 거예요. 시작. 참석자들의 현지. 참석 다 왔지?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있어. 주제 선정 배경 뭐였지? 이러한 의견이 제일 많았어. 논의의 진행 방향, 순서도 정해주고 있었죠. 앞선 발화의 내용 요약하며 재진술한 부분이 있었죠. 발표할 주제 확정하는 거 있었지. 참여자들에게 발언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 니네 알아들었어? 뭔지 알겠어? 이해했어? 질문 있으면 빨리 지금 하고. 그런 얘기 없지.
앞선 발화에 대한 공감. 그렇구나. 대화의 의견을 구하고 있음 나쁘지 않죠. 2번 문제가 조금 출제 빈도는 가능성은 높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A. 조심스러운 말투로. A. 대화의 원리. 뭐뭐 해줄 수 있겠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거 나. B에서는 머리를 긁적인다 비언어. 뭘 겸손한 거죠. 다 확인하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할게요. 오늘 토론의 논제는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이게 논제. 개발을 허용하냐 마냐는 일종의 정책 논제죠.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해 주시죠. 지금 사회자는 뭐 했어요?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순서를 정해주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죠. 최근 인공지능은 오랫동안 인간의 고유한 영역으로 간주되던 인지적 과제에서 뛰어난 수행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개발 현황. 그래, 개발 현황. 이제 신체적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분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음을 인정한 사람들은 이성이 아닌 감정에서 인간의 고유성을 찾으려 하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자신과의 의견이 다른 반대측 의견을 언급하고 있는 거지. 인공지능에 감정을 불어넣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감정을 불어넣어야 한다. 감정 가진 인공지능을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주장하게 된 근거. 2004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발표된 세계 로봇 선언에서는 차세대 로봇은 인류와 공존하는 파트너가 될 것이고 신체적, 심리적으로 보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요 정도면은 인용이지. 어디에서 발표된 이라고 한 거를 보니까 이러한 인용의 출처는 밝히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은 일생활에서의 돌봄 치료 과정을 도우면서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의 필요성과 맞물려 인공지능 개발의 필요 영역, 감정을 표현하고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인공지능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앞으로의 개발 전망. 가족 해체가 가속화되고 공동체와 개인의 단절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의 특징.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감정을 가진 로봇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배경.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은 인간으로부터 더 큰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전망. 또한 감정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은 전반적인 성능 향상과 함께 사용자의 세밀한 필요에 더 잘 부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전망.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면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작동하게 될 인공지능은 인류를 위협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망. 근데 이 전망들이 전부 다 어때요? 긍정적 전망이지. 따라서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예. 찬성 1은요. 뭐 어떤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찬성하게 된 배경.
근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주장을 하고 있는, 따지면 미괄식이야. 미괄식. 이어서 반대측에서 반대신문 해주시죠. 문장의 형식 논리만을 판단하는 통사론적 엔진에 의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은 현재 통사론적 엔진에 의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특징, 작동 원리, 인간의 지능과 달리 종합적인 의미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며 소수의 과제만을 수행하는 현재의 인공지능은 진정한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1, 2 뭐예요? 통사적 논리만으로 판단하는 통사론적 엔진에 의해 작동하는 인공지능의 한계 1, 2. 이를 감안하면 인지적인 측면에서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다라는 진술은 섣부른 감이 있지 않을까요? 위로 올라와서 색깔을 칠해 놓을까요? 여기 이미 로봇이 이성적이고 인지적인 분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다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진술은 너무 섣부르지 않을까요? 라고 하면서 뭐 하고 있어? 너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성을 확인하고 있는 거지. 사실성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너 그거 진짜야? 아닌 것 같은데. 너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팩트가 아닌데. 사실성을 확인하고 사실성을 의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의 개념을 의미를 이해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기계로 정의한다면 인지적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자체가 지능의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정의는 지능은 이런 거야. 감정을 가진 미래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위로 또 올라와서 어느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거냐? 여기 있다. 여기서 공격하려는 부분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인식하면 인간의 행복 추구를 위해 작동하게 될 인공지능은 인류에 위협하는 존재가 될 가능성이 줄어들 겁니다. 인간처럼 감정을 지니면 위협적이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 그쵸? 그랬는데 밑에 나 이 말 너무 멋있더라고. 공격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감정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인간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정을 가진 인간들이 폭력적으로 사태를 일으키는데 인공지능이 감정을 가져? 걔네들도 폭력 사태 일으킬 수 있는데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면 위협적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반대측에서는 오히려 감정을 가지면 오히려 위험해 라고 이야기했지. 네 이야기는 뭐가 떨어져?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대 의견의 타당성을 비판하는 말인 거지. 네 얘기 앞뒤가 맞지가 않는걸? 인공지능의 감정 체계는 인식, 표현, 생성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인공지능의 감정을 생성하는 모형을 조정하고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향으로의 감정 생성을 제한한다면 저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단은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거예요. 인간의 감정과 똑같은 로봇 감정을 구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반대측 입론해 주시죠. 됐을까요? 옆에 1, 2번 역시 2분 드릴게요. 시작. 않아요. 리을하고 미음이죠. 중심 제재의 위상 변화와 관련을 지어 중심 제재 뭔데요? 인공지능. 인공지능. 이 정도예요. 위상이 변화하는 부분은 여기지. 이렇게. 논의의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힘이 여기 논의의 배경을 소개해 줍니다. 주장이 실현될 경우 감정을 주었을 때 일어나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망 나오는데 전부 다 뭐라고? 긍정적 전망이었었다라고 조화제 거예요. 얘기했으니까 미음이 맞지. 4번 답 체크하러 갈게요. A에서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인지적 측면에서 기계가 인간을 따라잡았다라는 상대방의 주장이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성 면에서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부정확하다 라는 점을 지적했고 B에서는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다? 좀 줄여서 쓸게요.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상대의 주장에 발레를 들어서 발레는 뭐였었지? 감정을 지닌 인간이 폭력성을 드러냈다. 폭력적 사태를 일으킨다. 라고 반박함으로써 상대측 논증, 네 얘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타당성에 대한 비판을 수행합니다. 요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지. 됐을까요? 잠시 정지.